시험이 코앞이라면 정답을 잘 고를 수 있게 공부를 시작해 볼까요? 구독을 누르시면 시험 문제와 해설을 바로바로 들을 수 있어요. 구독, 댓글, 좋아요. 시험 날짜가 다가오고 있다면 이런 문제들은 잘 맞힐 수 있어야 돼요. 만일 틀린 문제가 많다면 잘 기억해 두세요. 18번. 다음과 같은 동작으로 발견할 수 있는 질환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 등 통증. 2. 손목 통증. 3. 목 통증. 4. 복부 통증. 5. 허리 통증. 정답은 2. 손목 통증입니다. 그림과 같은 동작은 수근관 증후군을 스스로 진단해 볼 때의 동작이에요. 보통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요. 두 손에 손등을 맞대고 손목을 구부려 미는 동작을 1분 정도 했을 때 심하게 손바닥과 손가락이 저리다면 수근관 증후군이기 때문에 병원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19번. 다음 내용에서 시설노인이 침해당한 권리는 무엇일까요? 리을씨 할머니는 집에서 침대 생활을 했었는데 시설에서는 바닥에 매트리스만 깔고 생활하라고 했다. 잠도 잘 오지 않았고 매트리스에 눕거나 일어나는 것도 무척 불편했다. 1.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2.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3.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4.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5.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정답은 2.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입니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권리는 15종류가 있고요. 내용도 비슷비슷한 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권리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일일이 외우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사례로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침대 생활하던 사람을 바닥에 매트리스를 두고 사용하라고 하면 바닥에서 일어서고 누울 때마다 불편하겠죠. 이 사례는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가 침해된 것이에요. 외부 사람들이 시설 방문을 왔다고 하면서 대상자의 방에 불쑥 들어와 구경하고 촬영하면 불쾌하겠죠. 또 다른 사례로는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게 휴대폰을 주지 않아 가족과 통화하기 어렵게 한다면 외롭겠죠. 이것은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 사례들이에요. 대상자를 꼬집고 때리고 해코지한다면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가 침해된 것이고요. 자녀들이 자주 방문하고 요양보호사의 선물도 사오는 대상자에게는 잘 해주고 그렇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그다지 친절하지 않다면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가 침해된 것이에요. 스아구려 퍼마약 때문에 머리카락이 상하는 게 싫은데도 제일 저렴한 제품만 사용한다면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것이고요.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과 투표권을 보장하고 단풍 구경 같은 나들이와 문화생활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휠체어로 이동해야 돼서 못하거나 먹고 자고 기껏해야 텔레비전을 보게 하는 게 시설 생활의 전부라면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침해된 것이 되겠습니다. 20번. 성희롱에 대한 요양보호사의 대처로 적절한 것은 몇 번일까요? 1. 조용히 타이르고 부드럽게 지적한다. 2. 무반응으로 일관하여 대상자를 자극하지 않는다. 3. 감정적으로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 4.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 5. 상습적 성희롱을 하더라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라 안 된다.
정답은 4.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입니다. 성희롱에 대해서는 감정적 대응은 삼가하고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합니다. 그 다음 시설장에게 보고하고 외부의 전문가와 상담하도록 해요. 상습적인 성희롱을 한다면 녹음을 해두세요.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서 타인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그런데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와 대화하면서 녹음하면 불법이 아니에요. 증거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대상자가 성희롱하는 목소리를 녹음하고 단호하게 거부하는 요양보호사의 목소리가 같이 녹음되어 있으면 돼요. 대상자 동의 없이 대상자 모르게 녹음하는 것도 불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 대상자 말고 치매 대상자가 옷을 벗거나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적절하지 않은 행위를 할 때는 대처 방법이 다릅니다. 치매 대상자는 단순히 덥기 때문에 옷을 벗는 경우가 많고 자기가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너무 덥지는 않은지 실내 온도를 확인해서 조절하고 적절하지 않은 행위를 하면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것을 요양보호사가 가져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1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 개인적 선호에 따라 차별 대우한다.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비밀을 유지한다. 3. 학대 신고는 요양보호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다. 4. 대상자에게 물질적 보상을 받는다. 5. 대상자와 요양보호사는 수직적 관계이다. 정답은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비밀을 유지한다입니다. 차별을 금지하고요. 학대를 발견하게 되면 반드시 신고해요. 의무사항이에요. 센터에서 받는 월급, 수당 이외에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은 받지 않도록 해요. 대상자와 요양보호사는 서로 대등한 관계이지 상하 관계가 아니에요. 22번. 다음의 제안에서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대답은 무엇일까요? 가족요양 수당이 너무 적다고 생각한 요양보호사 미음씨는 비읍 요양보호사에게 서류상으로만 상대방을 방문하는 것처럼 꾸며 조금 더 많은 수당을 받자고 제안했다. 1. 센터장이 괜찮다고 하면 그럽시다. 2. 그래요. 가족요양 수당이 너무 적으니까요. 3. 그건 부정수급이라 안 돼요. 4. 그런 행위는 금품절도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5. 센터장에게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달라고 할까요? 정답은 3. 그건 부정수급이라 안 돼요입니다. 23번. 학대당하는 노인을 발견했지만 동료 요양보호사가 못 본 척하자고 했을 때 직업윤리에 적합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1. 시간을 두고 지켜보다가 센터에 이야기한다. 2. 다른 동료 요양보호사와 의논한다. 3. 동료의 의견을 따라 못 본 척한다. 4. 즉시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다. 5. 가족과 논의하여 결정한다. 정답은 4. 즉시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다입니다. 이 내용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시험에서는 교재 그대로의 답을 고르세요. 학대 노인을 발견하면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 경찰서 112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사항이에요.
신고번호라든가 자세한 내용은 출제되지 않지만 알아두시면 좋겠죠. 노인학대 신고와 상담은 전화로 연중 언제든 가능해요. 즉시 1577-1389번으로 신고하세요. 전국에 31개의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있어요. 24번.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되는 환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1. 물기가 있는 바닥. 2. 평평하지 않은 바닥. 3. 적절하지 않은 계단 높이. 4. 저녁에 전등 불빛이 어두울 때. 5. 바닥에 아무런 물건도 놓여 있지 않을 때. 정답은 5. 바닥에 아무런 물건도 놓여 있지 않을 때입니다. 25번. 다음과 같은 동작으로 예방할 수 있는 통증 부위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 손목. 2. 목. 3. 허리. 4. 어깨. 5. 무릎. 정답은 3. 허리. 허리 통증 예방입니다. 똑바로 누워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엉덩이 들기 동작이에요. 요통. 허리 통증 예방 운동이에요. (26번) 물건을 들어 이동할 때 요통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1. 지지면을 좁힌다. 2. 무게중심을 높인다. 3. 허리를 돌려 방향을 바꾼다. 4. 허리를 펴고 무릎은 굽힌다. 5. 다리가 아닌 허리를 펴서 들어 올린다. 정답은 4. 허리를 펴고 무릎은 굽힌다입니다. 지지면을 넓히고 무게중심은 낮춰요. 허리가 아닌 발을 움직여서 방향을 조절하고요. 허리가 아닌 다리를 펴면서 물건을 들어 올려요. 지지면은 두 발을 얼마큼 벌리고 있느냐예요. 두 발을 가지런히 좁게 붙이고 물건을 드는 것보다 어깨 너비로 적당히 넓게 벌리는 게 안정적인 자세죠. 물건을 몸에서 멀찍이 두고 들면 안 돼요. 물건을 몸에 가깝게 해야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고요. 허리는 펴고 무릎은 굽힌 자세로 물건을 드는데요. 이미 허리는 펴 있는 자세니까 굽혔던 무릎을 펴면서 물건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외울 때는 허펴 무굽이에요. 허리 펴 무릎 굽혀. 허리 펴 무릎 굽혀. 허펴 무굽. 27번. 손목을 삐끗한 지 6시간 정도 지났을 때 할 수 있는 적절한 치료 방법은 무엇일까요? 1. 2시간마다 2~30분 정도 얼음찜질을 한다. 2. 전자레인지에 데운 콩주머니를 손목에 올린다. 3. 40°C 정도의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근다. 4. 적외선 조사기로 온열 치료를 한다. 5. 근육 이완제는 부종을 악화시키므로 금지한다. 정답은 1. 2시간마다 2~30분 정도 얼음찜질을 한다입니다. 손상 후 3일 이내에는 냉찜질, 그 이후에는 온찜질이에요. 3일 이내니까 72시간 이내겠죠. 통증과 부종이 심하면 의사 처방에 따라 진통제와 근육 이완제를 복용해요. 28번. 스트레칭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 빠르게 스트레칭해야 운동 효과가 있다. 2. 아플 때까지 근육을 늘려야 부상이 예방된다. 3. 같은 동작을 5에서 10회 한 다음 5에서 10초 쉬고 다음 동작을 한다. 4. 근섬유를 충분히 늘어나게 하려면 스트레칭 된 자세로 1분 정도 유지하는 게 좋다. 5.
호흡은 빠르게 내쉰다. 정답은 3. 같은 동작을 5에서 10회 한 다음 5에서 10초 쉬고 다음 동작을 한다입니다. 천천히 안정되게 통증 없이 시원하다고 느낄 때까지 스트레칭해요. 통증은 근육의 긴장과 부상을 초래할 수 있어요. 스트레칭된 자세로 10에서 15초 유지하고 있어야 근섬유가 충분히 늘어나서 스트레칭 효과가 있어요. 충분한 스트레칭은 좋지만 아프고 통증을 느낄 정도로 스트레칭하는 것은 안 돼요. 상하좌우 균형 있게 교대로 스트레칭하고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호흡해요. 같은 동작은 5에서 10회, 다음 동작까지 쉬는 것은 5에서 10초, 동작 유지는 10에서 15초. 외울 때는 동작과 쉼, 5에서 10, 유지 10에서 15, 5부터 10, 10부터 15. 29번. 결핵을 예방하기 위한 지식으로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1. 결핵 대상자의 물건을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2. 결핵 대상자의 물건을 그늘에서 건조한다. 3. 결핵 대상자의 침구는 햇볕으로 소독한다. 4. 결핵과 면역력은 관련이 없다. 5. 열이 내리면 항결핵제를 줄여서 복용한다. 정답은 3. 결핵 대상자의 침구는 햇볕으로 소독한다입니다. 결핵 환자가 기침, 재채기를 하면 결핵균이 섞인 미세한 가래방울이 일시적으로 공기 중에 떠있게 돼요. 그때 주위 사람이 숨을 들이쉬면 감염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장갑도 끼고 대상자를 돌봅니다. 이렇게 호흡기로 감염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물건을 같이 사용하는 것은 괜찮다고 하네요. 활동성 결핵균이 번식하듯 늘어야 결핵에 감염되는 것이라 사실 악수를 하거나 같이 식사를 하는 것으로는 감염되지 않는다고 해요. 결핵 환자의 대변으로도 전염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물건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괜찮은 것이겠죠. 결핵균은 일광소독에 약해서 햇볕에 널어 말리는 게 좋고요. 심한 피로, 스트레스, 무리한 다이어트 등으로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결핵에 감염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영양실조가 많았던 시절에 결핵 환자가 많았던 거겠죠. 결핵의 증상이 고열과 기침, 가래인데요. 어느 정도 열이 내렸다고 임의로 약을 줄이면 안 됩니다. 결핵약은 6개월 이상 거르지 않고 복용하면 완치되지만 불규칙적으로 먹거나 복용을 중단하면 결핵균이 더 늘어나서 결핵이 더욱 악화된다고 해요. 결핵약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임의로 약 복용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부작용을 의사에게 상담하면 보건소에서 다른 약으로 처방해 줄 수도 있으니 잘 복용하도록 해요. 30번. 노인성 질환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 단독으로 발생하는 질환이 대부분이다. 2.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뚜렷이 구분된다. 3. 급성 질환이 대부분이다. 4. 경과가 길고 재발이 빈번하다. 5. 젊은 사람보다 약물에 둔감하게 반응한다. 정답은 4. 경과가 길고 재발이 빈번하다입니다. 어떤 질병이 발생하면 다른 질병을 동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이 어려워요. 대부분 만성 퇴행성 질환이고요. 노인은 약물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더욱 조심히 사용해야 됩니다. 31번. 노화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 초기 진단이 쉽다. 2. 소변 농축 능력이 저하된다. 3. 약물 성분이 몸에 오래 남는다. 4.
혈액순환 저하로 욕창이 잘 발생한다. 5. 의식 장애가 가벼운 질환으로도 발생된다. 정답은 1. 초기 진단이 쉽다가 틀린 답입니다. 젊은 사람의 검사 기준을 노인에게 적용할 수 없는 질환이 많아 초기 진단이 어려워요. 소변은 기본적으로 농축된 상태로 배출되는데요. 젊을 때보다 모든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노화되면 소변 농축 능력도 저하됩니다. 배설 능력도 저하돼서 빨리빨리 배출되지 않고요. 그래서 약물 성분이 젊은 사람보다 몸에 오래 머무르기 때문에 중독 상태에 빠지기가 쉽고요. 32번. 노인의 소화기계 특성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 맛을 느끼는 세포수가 증가한다. 2. 후각 기능이 떨어져 미각이 증가한다. 3. 짠맛과 단맛에 둔해진다. 4. 쓴맛에 둔해진다. 5. 타액 분비가 증가한다. 정답은 3. 짠맛과 단맛에 둔해진다입니다. 세포수는 감소하고요. 후각 기능이 떨어져서 미각도 둔화돼요. 신맛과 쓴맛은 젊을 때보다 잘 느끼게 되고 타액 분비는 저하돼요. 어렵게 일일이 외울 것 없이 노화되면 젊을 때보다 거의 모든 기능이 저하돼요. 노화되면 미각도 둔화되는데 자세하게 시험 문제를 내면 쓴맛과 신맛을 잘 느끼게 되고 단맛과 짠맛은 잘 못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노화돼서 좋아지는 기능은 쓴맛과 신맛을 잘 느끼게 되는 것 뿐이에요. 외울 때는 단짠둔, 쓴신잘. 노화되면 침 분비가 적어져요. 타액이 감소하고 위액도 감소하고 위액의 산도 저하로 소화 능력이 저하됩니다. 33번. 노화로 인한 소화기계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 췌장의 소화 효소 감소. 2. 지방의 흡수력 감소. 3. 췌장의 호르몬 분비 감소. 4. 당 내성의 증가. 5. 약물의 대사와 제거 능력 저하. 정답은 4. 당 내성의 증가가 틀린 답입니다. 노화되면 당 내성이 저하됩니다. 노화되면 지방의 흡수력이 저하되고 췌장의 호르몬 분비는 감소되어 당내성이 저하되고 포도당 흡수 능력이 저하되어 외울 때는 췌몬 당내포도 흡수력 저하. 노화되면 박력 저하, 췌몬 당내포도 흡수력 저하. 34번. 노화로 인한 호흡기계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 코 속이 건조해진다. 2. 폐포의 탄력성이 저하된다. 3. 기침 반사가 저하된다. 4. 섬모 운동이 증가한다. 5. 기관진의 분비물이 증가한다. 정답은 4. 섬모 운동이 증가한다가 틀린 답입니다. 노화되면 섬모 운동이 감소해요. 노화되면 몸속의 수분 함유량이 감소해요. 그래서 코 속도 건조해지고요. 폐포의 뜻은 공기주머니인데 노화로 공기주머니의 탄력성이 떨어지니까 쉽게 숨이 차게 돼요. 섬모는 가느다란 털이라는 뜻인데요. 세포 표면에 가느다란 털처럼 돋아있는 기관인데 노화로 활발히 움직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기침 반사는 무의식적인 반사 반응으로 기침이 잘 나오게 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노화되면 이런 기침 반사 능력이 저하돼요. 기관진의 분비물은 가래, 객담을 뜻하는데요. 노화되면 몸의 수분은 감소하지만 좋지 않은 분비물은 증가돼요. 35번.
노인의 심혈관계 특성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 심장 근육이 얇아진다. 2. 최대 심박 출량이 증가된다. 3. 최대 심박 동수가 증가된다. 4. 심장 근육의 탄력성이 저하된다. 5. 말초 혈관부터 심장까지 혈액순환이 감소된다. 정답은 4. 심장 근육의 탄력성이 저하된다입니다. 노인은 심장 근육이 두꺼워져요. 최대 심박 출량이 감소하고 최대 심박 동수도 감소해요. 말초 혈관부터 심장까지 혈액순환이 감소되고요. 그럼 심혈관계 특징을 요약해 볼까요? 노인의 심장은 근두꺼비로 외우세요. 근육이 두꺼워져 탄력성이 저하되고 말초 혈관으로부터 심장의 혈액순환 감소, 기립성 저혈압 발생, 최대 심박 출량 감소, 심박동수 감소. 그래서 외울 때는 말출동 감소, 근두꺼비, 말출동 감소, 근두꺼비, 말출동 감소, 근두꺼비, 말출동 감소. 수고하셨습니다.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내용을 계속 들으시려면 시험이 코앞이라면 3을 클릭하세요. 실기 문제 해설을 계속 들을 수 있습니다. 고퀄 요양보호사, 구독, 댓글, 좋아요.